복쌤의 하루 10분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 오늘은 물리강학 파동방정식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파동방정식 공식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부분을 구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좀 보게 되면 우선 주기가 나오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T로 씁니다. 주기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초 단위겠죠. 1회 한 번 진동을 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동수, 소문자 F로 나타내는 진동수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인데 우리는 표기할 때 헤르츠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주기는 1회 진동하는 시간,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주기는 진동수가 고정, 진동수는 시간이 고정. 즉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서로 반비례 관계. 즉 주기를 구하라고 하면 진동수분의 1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진동수를 구하라고 하면 주기분의 1 역수를 취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폭은 파동의 모양 중 평행 위치에서, 평행 위치라면 중심이겠죠. 중심에서 마루라고 하면 가장 높은 지점, 골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변이입니다. 즉 여기가 평행 지점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복귀할 텐데 여기 위쪽을 마루라고 하고 아래쪽을 골이라고 할 때 여기 평행 위치에서 이 높이, 여기서 이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골 전체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진동수, 위에 진동수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제 각진동수로 나온 거는 앞에 각자가 붙었다는 건 각도가 개념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고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 각도니까 원의 개념이겠죠. 회전하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각도 개념이라서 라디안을 쓰고 초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속도 V라고 표현하고요.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거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초로 나타내죠. 1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킬로미터로 나타내도 되긴 되지만 파동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표현할 때 미터 퍼 초로 나타낸다. 그리고 파수 또는 전파상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장에다가 이 파일을 한 파장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파동방정식에서 보게 되고 표현하게 될 텐데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실제 이제 파동방정식을 보면 시간, 우리가 이제 주기와 관련된 거고요. 위치라고 하면 이제 파장과 관련된 거 또는 뭐 위상과 관련된 거 모두 의존하는 파동을 표현하는 파동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이라면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공식은 y는 a0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형이죠. 공식의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A0란 무엇이냐면 옆에 나와 있겠지만 진폭이라고 하죠. A0 진폭. 그리고 X 앞에 있는 K는 파수라고 하죠. 파수는 K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이를 파장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람다분의 2파이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빼기 오메가 t인데 오메가는 각진동수였잖아요. 각진동수.
그래서 2파이 곱하기 f로 구할 수 있다. 또는 진동수가 없다면 2파이를 주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기본식이죠. 기본식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항상 x 앞에 있는 이 녀석이 k가 되고요. t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오메가 각진동수가 된다는 거. 가끔 문제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 이렇게 빼기 x 이렇게 표현해 놓은 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다고 무조건 파수가 아니고요. t 앞에 있으면 각진동수구나 이런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공식 꼭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예문 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팽팽하게 당겨준 줄의 한 끝을 잡고 진폭은 이렇게 나타냈고 진동수는 여기 이만큼이었다. 3Hz였다. 줄은 길어서 반사파가 없다고 가정하고 파동의 속력 V가 12m/초라고 하면 이때 각진동수, 주기, 파장, 파수 오메가, t, 람다, k를 모두 구하고 파동 방정식을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조건에서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라면 주기겠죠. 자, 주기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했으면 t는 진동수 분의 1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t는 구할 수 있죠. 얼마? 3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주기는 3분의 1초, 즉 1회 진동하는데 3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파장을 구해야 되는데 파장을 구하시려면 속력에서 구하면 되죠. 자, V는 람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12는 람다는 모르지만 진동수는 3인 걸로 알아요. 자, 그러면 파장이 얼마냐면 여기 얘가 넘어가면서 나눠지면 되니까 파장은 3분의 12가 돼서 4라는 게 구할 수 있죠. 당연히 단위 미터겠고요. 자, 그러면 얘도 구했습니다. 얘는 3분의 1초. 얘는 4m. 자, 그러면 파수도 구할 수 있죠. K는 얼마였냐면 K는 어떻게 구했냐면 파장분의 2파이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 K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알죠. 그러면 대입하면 4분의 2파이 이거 약분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들 K로 하시는 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이 파이를 굳이 3.14를 대입해서 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1파이 또는 0.5파이 이렇게 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분수로 할지 소수로 할지는 나머지 문제를 풀 때 표기할 때 어느 게 편한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각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진동수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동수 알잖아요. 얼마였냐면 3이니까 대입을 하면 2파이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6파이 얘도 3.14 굳이 그걸 펼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원래 y는 a0 sin kx-오메가 t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얘 얼마였냐면 0.2 sin
k가 얼마냐면 0.5파이 x 빼기 오메가가 얼마냐면 6파이 t 이렇게 적어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사인 파이를 밖으로 빼서 0.5x 마이너스 6t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나중에 이 파이는 하나씩 다 곱해줘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든 위에 거든 그게 상관은 없고 둘 중에 맞는 보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파동 방정식 한 문제 총 정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한 문제 또 1점 올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